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로 방산 기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는 20년 만에 초음속 비행 성공을 이뤄낸 쾌거다. KF-21은 첨단 랜딩 기어 설계로 주목받는다. 이는 항공모함 운용과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랜딩 기어는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을 책임진다. 기체의 안전성과 작전 효율성을 결정하는 필수 장치다. KF-21의 랜딩 기어는 기존 설계보다 견고하다. 접힘 각도와 바퀴 지지 부품이 강화되어 안정성을 높였다. 최근 1567차 시험 비행은 1만 피트 저고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함재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실험으로 분석된다. KF-21은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되었다. 이륙 직후 랜딩 기어를 접는 설계는 고속 비행의 기본 원칙이다. 저고도 비행은 항공모함 착륙 시험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KF-21의 다목적 운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함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 중이다. 이는 공군용 전투기와 차별화된 고강도 설계를 요구한다. 랜딩 기어는 기체 중량 500톤을 지탱한다. 착륙 시 공기압은 800사이. 타이어 온도는 250도까지 상승한다. 항공기 타이어는 합성 고무와 나일론으로 제작된다. 질소주입으로 폭발과 산화를 방지한다. 타이어 한 개의 가격은 100만에서 200만 원이다. 알루미늄 휠은 5천만 9천만 원으로 고가의 부품이다. 함재기는 지상 전투기보다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다. 항공모함의 짧은 활주로와 어레스팅 와이어가 강한 충격을 가한다. F-14 톰캣은 착함 시험 중 극한 충격을 견뎠다. 이는 조종사에게 신체적 부담을 초래한다. KF-21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일부는 함재기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으로 추정된다. 항공모함 착륙은 증기 캐터폴트로 기체에 하중을 가한다. 이는 노즈 기어에 9톤 이상의 충격을 전달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중 타이어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한다. 한국도 함재기용 고강도 랜딩 기어를 개발 중이다. KF-21 함재기는 공군용보다 1.5배 강한 충격을 견딘다. 기체 구조 보강으로 캐터폴트 손상을 방지한다. 함재기 개발은 설계 기간이 2배 길다. 하지만 운용 수명은 해상 부식으로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염분 방지를 위한 모듈형 설계가 필수다. 항공모함의 제한된 공간에서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KF-21 함재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단거리 이착륙과 강제 착함 방식이 명시되었다. 중형 항공모함 운용을 전제로 설계가 진행된다. 염분 차단 처리를 제외하면 기존 랜딩 기어로도 성능이 충분하다. KF-21은 스텔스 도료를 적용한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다. 시험 비행은 랜딩 기어를 펼친 상태로 진행되었다. 조종사 안전을 위한 2차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 기어 접힘 과정의 특이점을 지적했다. 이는 함재기 설계의 고유한 보강으로 해석된다. KF-21은 블록 2 기체로 스텔스와 엔진 성능을 강화한다. 이는 실전 배치 준비의 일환이다. 지상 임무통제소의 지시에 따라 비행이 시작되었다. F-50이 안전 추적 임무를 수행하며 동행했다. KF-21은 강력한 궤음과 함께 이륙했다. 이는 초음속 전투기의 강렬한 출력을 보여준다. 랜딩 기어의 중요성은 무한 항공사고로 부각되었다. 제주 항공사고는 조류 충돌로 랜딩 기어가 손상된 사례다. 2016년 인천 유페스 화물기 사고도 랜딩 기어 손상을 겪었다. 이는 활주로 이탈로 이어졌다.
랜딩 기어는 기체 균형과 충격 흡수를 책임진다. 유압 완충기와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노즈 기어는 충격의 10%를 분산한다. 메인 기어는 나머지 90%를 흡수하며 안정성을 유지한다. KF-21은 내부 무장창으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는 공기역학적 효율과 화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무장창은 기체 중량의 5%를 차지한다. 이는 설계 시 공간 배치와 구조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KF-21은 이중 개폐 도어를 채택했다. 무장창 개방 시 공기 저항을 줄이는 혁신적 설계다. 무장창은 흡입구와 랜딩 기어 간 간섭을 유발한다. 이는 중앙 동체의 공간 제약을 초래한다. 무장창 개방은 압력 변화로 구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KF-21은 이를 정밀 설계로 극복했다. KF-21은 2000파운드 유도 폭탄을 장착한다. 이는 F-35와 비교해도 우월한 무장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은 MB대와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 타우러스보다 긴 사거리를 목표로 한다. KF-21의 초기 무장은 에금-65 매버릭을 포함한다. 이는 지상 목표 타격에 효과적이다. 타우러스는 500km 사거리의 고가 무기다. 정비와 부품 비용은 공군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군은 260발의 타우러스를 보유한다. 이는 북한 전략 시설 타격의 최소한의 수량이다. 600발이 있어야 250개 목표를 무력화한다. 이는 미사일 오발 가능성을 고려한 분석이다. 한국은 천룡 미사일을 개발했다. 600km 사거리와 타우러스의 파괴력을 계승한다. 천룡은 경량화로 사거리를 늘렸다. 220발 1차 생산 후 600발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KF-21에 충분한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한다. 이는 작전 수요를 충족한다. KF-21은 미국과 유럽산 미사일을 통합 운용한다. 국산 미사일까지 장착해 고호환성을 자랑한다. K방사는 미국이 인정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다. 장보고 잠수함과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다수 군사 강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KF-21의 발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인민일보는 J-20을 부각하며 한국을 폄하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지원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성과를 부정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F-35 설계 탈취로 FC-31을 개발했다. 하지만 성능 과장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 한국의 기술은 20년간의 투자로 쌓였다. 이는 창의적 연구 인력과 산업 기반의 결과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일부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을 앞선다. KF-21은 스텔스 기술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 메타물질 시뮬레이션은 이를 뒷받침한다. 스텔스 도료는 군함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는 한국 방산의 다목적 기술력을 보여준다. KF-21은 함재기 설계로 항공모함 운용을 준비한다. 이는 중형 항공모함을 전제로 한다. KI 보고서는 캐터폴트 없이 단거리 이착륙을 명시했다. 어레스팅 기어로 강제 착함을 구현한다. KF-21은 유럽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5년간 수출 증가율은 K방산의 위상을 증명한다. 초기에는 동체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회9262 스케프 특점이 있었다. 미사일과 엔진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철회했다.
타우러스를 제외한 무장 공백은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국산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깡통드로 조롱받았다. 군사 초강 대국만이 무장 국산화를 할 수 있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KI와 에이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룡 개발로 타우러스의 한계를 극복했다. KF-21은 실전 배치로 비관적 여론을 뒤바꿨다. 국내외 언론은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KF-21은 첨단 무장 시스템으로 전투력을 강화했다. 이는 현대 전장의 핵심 경쟁력이다. 한국은 제공권 확보로 주변국의 위협이 된다. 중국과 일본은 KF-21을 견제한다. KF-21은 블록 3로 스텔스와 전자광학 시스템을 통합한다. 이는 차세대 전투기의 표준이다. 합참은 저피탑 무인기를 개발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 배치 전 기술 검증 플랫폼이다. 무인기 사업은 2010년대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최근 공개로 개발 완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국산 항공 엔진은 소형 무인기에 탑재되었다. 대형 기체용 엔진 개발은 핵심 과제다. 정부는 국산화율 17%를 발표했다. 업계는 실제 39%로 기술 자립도를 강조한다. KF-21은 콤팩트 레인지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 이는 스텔스 설계의 정밀성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은 블록 3 계획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한국의 기술 선도력을 우려한다. 첨단 무기 개발은 7에서 10년이 소요된다. 2030년대 중반 블록 3 완성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을 개발한다. 15,000파운드 출력으로 F-414와 동급이다. 두산은 함정용 엔진 기술을 제공한다. 한화와의 협력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가속화한다. 방위사업청은 엔진 성능 시험 시설을 구축했다. 이는 양산 비용 절감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터키는 20여 종의 엔진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엔진 협력을 모색한다. 이는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항공 엔진은 정밀성과 내구성이 요구된다. 미국과 영국만이 독자 기술로 성공했다. 프렛 앤드 휘트니와 롤스로이스는 시장을 주도한다. 한국은 이들과 경쟁할 잠재력을 키운다. K방사는 동남아, 중동, 유럽으로 확장한다. 5년 만에 글로벌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다. 러시아 보고서는 한국을 15에서 20년간 최빠른 방산 수출국으로 평가했다. 이는 경제와 산업의 도약 덕분이다.